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역대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에도 4만선을 돌파했으나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었지만 이날은 장마감에 임박한 상황에서 4만선 종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둔화한 게 뉴욕 증시를 강세로 이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시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지만 기업 이익 증가세와 이익의 안정성 또한 높은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주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나스닥 지수 선물이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 블로그 포스팅도 덩달아 띄엄띄엄 올라가게 되었네요. 항상 그래왔듯 제임스 대표님의 변곡점 매매 입업 중에서 플래티넘 1단계와 4단계 신호가 나와줬고 그 진폭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언급한 것처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처럼 아래 꼬리만 발생하는 급작스런 하락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통통 튀어오르는 탱탱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유럽 증시 개장과 함께 매우 좁은 폭으로 5시간을 꾸역꾸역 상승하면서 플래티넘 1단계의 매도 신호가 나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4단계의 역추세 신호도 나와주었는데 수익 구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해야 했겠지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시간봉 차트입니다. 노란 박스는 월물 변경으로 인한 갭 차이인데 일간 갭 보정을 한다면 갭하락은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시간봉 기준으로는 플래티넘 1단계의 매수 신호가 나와주었고 4단계의 매도 신호도 나와주었는데 그림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3분봉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나스닥과는 추세 나오는 시간대가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21시경 TV 기법으로 플래티넘 1단계의 변곡점 매수 진입을 했었고 22시경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면 청산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쭉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후로 수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플래티넘 4단계의 매도 진입을 하신 분이 있다면 차트상의 동그라미 영역 어딘가에서 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란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개발과 가자지구 전쟁 등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 대립해온 이란인 만큼 이번 사고가 중동을 포함한 국제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라이시 대통령 사망이 기존 이란의 대외 정책에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의 사망은 후계자를 둘러싼 이란 내 혼란을 촉발할 수는 있겠지요. 참고로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보수파에 속했기에 이란의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면서 이란과 서방과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었습니다. 21시를 향하는 현재 시각 종목별 실시간 시간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전고점을 새로 경신하면서까지의 상승 추세로도 그리 강하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벼운 탱탱볼이 아닌 묵직하고 끈적끈적한 하락이 차라리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날이지요. 저도 차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 코멘트를 아껴야겠습니다. 세 번째, 파동과 플래티넘 14단계를 기준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차트를 바라보는 건 달라지지 않겠지요. 골드나 천연가스의 경우 특히 역추세 진입을 하게 될 거라면 추세선을 활용할 테고요.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합니다.